그리고 뭐 손님이 그렇게 들어오고 매출 빵빵빵 오르는데 네이버 들어와서 와 우리 플레이스는 잘 관리돼 있나? 이거 들여다볼 시간이 있을까요? 아 내가 매장 잘 준비했구나. 솔직히 이런 마음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저는 박 대표고요. 저는 전 팀장입니다. 새로운 기획 매주 찾아오는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맛집 랭킹 점검 시간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해보니까 어떠세요, 전 팀장님? 저도 매주 과연 어디가 1위일지, 네. 어디가 새로 오픈했는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절대 빼먹지 않고 매주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가요 톱10. 박남정이 이번 주에는 몇 위를 하느냐, 이게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였어. 그래서 박남정이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론 한 100위까지가 있으면 새로 진입해가지고 딱 뉴하고 버튼이 돼요.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기억나죠? 내가 좋아하는 이 소방차가 이번에 집카페를 가지고 나왔는데 89위를 한 거야. 그럼 어떤 느낌이세요? 내가 좋아하는 소방차가 집카페 새로 진입으로 89위다. 다음 주 어떻게 될 거야? 30위로 올라가. 다음 주에 분명히 오를 거 알지. 왜 합니까? 나는 가요톱10을 매주 챙겨봤으니까 수년간. 가요톱10의 랭킹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딱 5주 연속 일을 했어. 5주 연속 일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가수들이 또 막 좋은 곡도 가지고 나와. 적당하게 1위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갑자기 5주 연속 1위 하던 노래가 6주째 한 7위쯤 돼. 그럼 그 다음 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다음 주 좀 더 떨어지다가 안 보이게. 아, 이제 슬슬 내려가는 시기가 됐구나.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7위에서 30위가 됐어도 실망을 크게 안 하겠지. 이런 흐름들이 결국 랭킹 시스템이잖아요. 이 랭킹 시스템이 과연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에는 적용이 안 될까요, 여러분? 네이버는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실제 고객들이 네이버의 플레이스 순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를 가장 두려워하겠죠. 그럼 네이버 플레이스 PC로 같은 경우는 첫 페이지 6개가 나오는데 이게 5페이지까지면 약 30위까지가 있잖아. 그럼 이 30위 안에 네이버가 가장 바라는 건 진짜 찐맛집들이 1위부터 30위까지가 올라가길 바라겠지. 근데 이거를 데이터상으로 추론을 해. 예를 들어 우리 왕십리의 제일곱창 유명하죠. 왕십리 제일곱창 검색하는 고객들이 5만 명이야, 한 달에. 그리고 최근에 또 유명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왕십리 땅코도 유명하죠. 거기도 고깃집인데, 그럼 왕십리 땅코는 한 달 검색량이 한 2만 건이야. 그럼 누가 봐도 어디가 1위야? 제일곱창입니다. 그리고 땅코는 2만 건이지. 그리고 또 10,000건, 5,000건 있잖아. 그러면 1위부터 30위까지 어느 정도가 고정돼 버릴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순위야, 어떻게 보면. 그럼 고객들은 몇 번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플레이 순위 볼까? 안 봅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 그럼 네이버에 접속 안 하겠지. 네이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네이버는 고객이 신뢰하는 찐맛집도 순위로 알려주고 싶지만 또 너무 고정돼 버리면 고객이 안 오는 것도 두려워. 그래서 변화를 계속 줘야 돼. 그리고 또 뭐냐? 네이버의 모든 전국의 음식점들이 다 네이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지. 그런데 어차피 나는 찐맛집이 아니니까 네이버 플레이 순위 못 올라가 라고 전국의 대부분의 음식점이 사실상 90%가 넘잖아. 이렇게 그 찐맛집에 들어가기 어려운 곳들이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네이버 활용 안 하겠죠.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도 할 필요 없고. 그럼 이런 블로그 체험단들의 노력들이 플레이스 순위에 영향을 미친대. 야, 내가 영수증 리뷰하면 플레이스에 영향 미친대. 뭔가 이런 계속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했더니 또 순위에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런 맛배기들을 자꾸 보여줘야 전국의 음식점들이 네이버 안에서 어떻게든 콘텐츠를 쌓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노력을 했을 때 뒤에 있던 매장이 확 올라가기 어렵잖아. 그러면은 이제 막 새로 오픈한 매장한테 버프를 팍 싸줘가지고 조금만 노력을 해도 맛집 순위 첫 번째 페이지에 올라가는 선물을 한번 딱 주면 그 매장 매출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갑니다. 근데 딱 올라가면 매출 오르잖아.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 동안은 매출이 빵빵빵 나오겠지.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떤 줄 아세요? 나는 사실 이 매장 오픈할 때 테이블 수 이 정도 가지고 월 매출 5천만 원만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플레이스 딱 첫 번째 딱 올라가면 7천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것도 한 4개월 동안. 그럼 사람 마음이요. 2천만 원이 보너스가 아니라 내 원래 실력은 7천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5개월 지나가지고 순위에서 다 밀려. 그러면은 사실상 진짜 매출이 한 3천만 원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은 가게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5천만 원이 내 최고의 매출인데 3천만 원 나오는 게 정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 나는 4천만 원이나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순위 올려야 되잖아. 그게 내 목숨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이게 맞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맞는 거는 맞다 하더라도 과연 다시 내가 순위를 첫 번째 페이지로 끌어올리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는지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페이지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다? 엄청 치열한데 치열하지만 다들 모르고 있습니다. 치열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한번 올라갔으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려면은 몇 위 안에만 들면 돼요? 6위 아닙니다. 네. 그럼 야, 내가 진짜 노력하면 6군데 안에 못 들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6군데 자리는 있지만 사실 5개는 정해져 있어. 나 죽었다 깨나도 5군데가 아니라 그 6개 중에 이 한 자리를 내가 뭐 차지하지 못하면은 못 들어가. 이야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거를 플레이스 순위 매주 변화되는 흐름을 통해서 자꾸 점검을 하다 보면 대충 흐름이 보이겠죠. 초반에 제가 가요톱10 이야기한 거하고 이거하고 좀 연결이 되나요? 매우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지금 3주째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한번 6개월,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가다 보면요. 아, 내가 플레이스 순위 맛집 5페이지까지 총 30개의 매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내 노력으로 사실상 들어가 있는 자리는 몇 개밖에 없구나. 라는 흐름들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도 비유 한번 해볼까요? 전 팀장님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죠. 거기에서 1위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A라는 분야가 있고 B라는 분야가 있어. 근데 A라는 분야하고 B가 둘 다 1위가 중요하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A라는 분야는 내가 10만 명이랑 싸워야 돼. 99,990명을 제껴야 1위가 되는 거야. B라는 분야는 10명하고 경쟁해야 돼. 9명만 제끼면 내가 1위가 되는 거야. 어느 분야를 택할 거예요? B 분야를 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생에는 다른 건 몰라도 이 A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A 분야에서 성공해서 1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정말 밤낮 없이 치열하게 몰두하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10명이랑 싸워서 1위 하는 거랑 99,999명을 제껴야지만 1위 할 수 있는 거랑 내 경쟁 상대가 몇 명인지를 알고 하게 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도요, 나 맛집 저거 30위 안에 들면 되는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는 분이랑 30개라고 보이지만 야, 우리 동네 찐맛집 보니까 거기 27군데는 내가 어떻게든 못 이기겠네. 나는 사실상 자리 3개 있는 거를 지금 우리 동네의 맛집, 돈가스집 10개, 삼겹살집 10개, 파스타집 10개 분야 다 합쳤더니 500군데랑 싸워서 내가 3위 안에 들어야 되는 거네. 그래야지만 30위 안에 드는 거네. 이거를 알고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아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구나. 그리고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인 거예요. 이번 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남 맛집 점검해 왔어요. 이번 주 강남 맛집 1위는 을지다락 강남이에요. 매주 을지다락 강남이 눈에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별은요, 새로 오픈했다는 뜻이에요. 사업자를 새로 내고 오픈하면 약 3개월간 네이버가 새로 오픈했어요 라고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 새로 오픈했어요 버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노력만 하면 플레이스 순위가 팍팍팍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와일드 버팔로가 3위를 했는데 오른쪽에 먹을 텐데라고 제가 왜 적어놨냐면 지난주까지는 안 보였어요. 지난주까지는 와일드 버팔로가 안 보였는데 갑자기 나타났길래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새로 오픈한 매장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매장이 갑자기 플레이스 순위가 폭발을 했다. 알고 봤더니 성시경의 먹을 텐데에 출연을 했어. 이 채널 아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유명한지 알 겁니다. 구독자가 거의 200만 되는 가수 성시경이 본인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맛집만 가는 곳이니까 찐맛집이겠지. 그래서 여기 채널에 올라가고 트래픽이 폭발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달까지는 성시경의 먹을 텐데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평균적인 1000건이 안 나오는 조회수가 와일드 버팔로였는데 지금 자비스에서 검색했더니 8월 13일에서 9월 12일이니까 지금 성시경의 먹을 텐데 5일 전이면 9월 지난주 나왔겠지. 그러니까 이때 이 사이에 이 기간에 폭발을 한 거야. 그래서 검색량이 1만 건이 된 거지. 평상시에 여기 모바일이 500건이 나오던 곳이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8,000건이 더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것도 정말 절대적인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순위에 반영이 됐다. 은행골 신사점, 유명한 곳이죠. 일로집 선능점 새로 오픈했어요. 감성타코, 강남역점 이렇게 강남 맛집 1위에서 6위를 알아봤습니다.
7위에서 12위도 한번 보세요. 13위에서 18위, 19위에서 24위, 25위에서 30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플레이스 순위에 어떤 부분에 현혹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보는 지금 맛집 플레이스 순위는요, 오늘 이 시간에 보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지. 이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거잖아. 오늘이 9월이니까 9월에 보는 이게 전부야. 그리고 한 2달 뒤에 또 검색해. 그럼 2달 뒤에 눈으로 보는 그게 전부야. 2달 전에 봤던 그 순위는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도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바뀌어 있으니까, 계속 바뀌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착시 현상인 거죠. 이렇게만 보면 그냥 이번 주 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홍대 맛집, 성수 맛집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강남 맛집, 이게 지금 방금 본 이번 주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거, 그 지난주 거, 그 지난주 거, 그리고 이거를 3개월, 6개월, 12개월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강남, 홍대, 성수, 잠실, 여의도가 서울의 맛집 플레이스 순위 조회수 5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거고, 왕십리는 우리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있는 지역에 머릿속에 찐맛집들이 딱 있으니까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가 어떤 흐름을 가는구나 라는 객관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1위부터 6위까지 홍대 맛집. 1위 힙플레이스 홍대점 새로 오픈. 2위 핵밥 홍대점, 3위 토끼정 홍대, 4위 미니 히노코, 5위 마크스 로프, 6위 빌라더 다이닝. 그리고 여기서 7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있는데, 강남 맛집은 총 12개 중에 3곳이 앞에 새로 오픈했어요가 붙어 있습니다. 홍대 맛집은 12군데 중에 6군데가 새로 오픈했어요가 붙어 있어요. 성수 맛집, 비디버거 성수, 요쇼쿠 성수, 성수다락도 항상 첫 번째 페이지에 보이는 곳이고, 자연도 소금빵인 성수, 피넛버터 바나, 오스테리아 8호, 제스트 살룬 여기도 항상 보이는 곳이고, 그리고 성수 맛집은 새로 오픈이 3곳입니다. 잠실 맛, 깡우동, 요즘 깡우동이 대세죠. 깡우동이 대세인 것 같아. 여기 또 새로 생겨서 새로 오픈 횟수까지 있으니 1위 올라갔고, 콤메, 고도식, 런던 베이글 뮤지엄, 오스테리아 세콘디, 짱꼬집, 캐롤스 새로 오픈, 1월 고기, 잠실 장어와 한우, 청화호, 개나리 아구찜, 미스터 레빗, 총 12개 중에 4군데가 새로 오픈 횟수입니다. 여의도 맛집, 진주집, 부동의 1위죠. 진주집 너무나 유명한 곳이고, 타마, 옥된장, 여기 새로 오픈, 정인면옥, 가양 칼국수 버섯 매운탕, 세상의 모든 아침, 여기도 항상 꾸준한 곳이고, 미도인, 파이낸스 여의도, 미도인도 요즘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죠. 화목순댓국, 조옥발, 을지다락도 항상 꾸준하죠. 미스테리, 후라토 식당, 총 12개 중에 3군데가 새로 오픈이에요. 왕십리 맛집, 상무초밥 유명한 곳이죠. 새로 오픈. 동구어, 여기도 항상 상위에 있고, 오봉집 유명하죠. 최영희 언양 불고기, 왕십리 연탄집, 금도녹은 새로 오픈. 제일곱창 말 다 했죠. 땅코도 말 다 했고, 육명갈비, 스시도쿠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죠. 스시도쿠가 특이사항이 뭐냐면, 스시도쿠 왕십리 본점이 지금 전체 맛집 10위예요. 스시도쿠 더 성수가 또 있죠. 다른 매장이죠. 근데 스시도쿠예요. 스시도쿠 더 성수가 26위죠. 스시도쿠 카미동 왕십리 본점이 29위입니다. 왕십리 근처에 있는 스시도쿠의 3개 매장이 30위 안에 다 있다. 이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까? 의미가 매우 큰 부분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마케팅 회사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거기가 맛집 1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절대 안 된다. 자립이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30위 안에 3군데가 들어갔으니 저희 자립이 올린 겁니다. 이거 가장 위험한 발언입니다. 최초의 스시도쿠하고 자립의 인연이 어떻게 됐냐면, 왕십리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스시집인데 여기가 항상 플레이스 순위 최상위권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분석하다 보니, 음식도 맛있지만 마케팅도 전문가인 분이 운영하는 분이구나 라는 좋은 사례를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또 우리가 이렇게 스시도쿠를 또 전담으로 마케팅 해드리고 있긴 한데, 이 스시도쿠는요 마케팅 전문가가 정말 운영하는 곳입니다. 음식도 정말 맛있고, 그렇기 때문에 30위권 안에 3군데 매장이 다 들어가 있다. 여기 대표님이 그만큼 또 마케팅에도 조예가 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맛집 30위 안에 못 들어가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야. 이 흐름들이 이제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구나. 요거를 각 지역별로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강남 맛집, 홍대 맛집, 잠실 맛집 한 달간의 흐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인다. 이걸 한번 제가 정리한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 볼게요. 강남 맛집에 좀 집중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 주는 강남 맛집 여기죠. 지금 방금 본 게 을지다락 강남이 이번 주는 1위야. 근데 이 을지다락 강남이 지난주는 5위였어. 그 전주는 8위였어. 10위였어. 아까 가요톱10 느낌처럼 4주 전에는 10위였는데 8위가 됐고 5위가 됐고 급기야는 1위까지 올라갔네. 최근 흐름이 을지다락이 다시 또 고객들한테 네이버가 봤을 때는 인기를 얻어가는 추세인 것 같다. 달랏 보세요. 달랏도 지금 먹을 텐데 나왔잖아. 그 달랏이 먹을 텐데 나오면서 그 전주까지는 없었어요. 여기에 1위로 팍 올라가고 이제 그게 조금 하락한 거지. 새로 오프닝 버프 더하기 성시경의 먹을 텐데까지 나와보니까 폭발적으로 트래픽이 올라갔을 거예요. 달랏도 한번 보면 지금 15,700건이죠. 한 달 사이에. 보세요. 새로 오픈해서 지금 이렇게 한 방에 치솟는 겁니다. 치솟아서 11,600건이고 와일드 버팔로가 지난주까지는 없었죠. 아예. 은행골 신사점 워낙 유명한 곳이죠. 여기도 지난주 대비 2계단 상승했습니다. 일로집 선능점 12계단 올랐어요. 지난주에는 여기 있었죠. 그러면은 17위에 있다가 12계단 오른 거야. 16위, 17위, 이번 주에는 5위입니다. 감성탁구 강남여정 계속 상위권에 있죠. 6위, 지난주 3위, 2위, 1위. 1위에서 2위 됐고 3위 됐고 6위 됐다. 여기도 뭔가 흐름이 보이죠. 이번 주 3계단 하락했어요. 무탄 압구정 본점 지난주에 비해 1계단 올랐습니다. 신사만 장어 신규 진입이에요. 신사만 장어는 지난주까지는 지금 30위권에 없었다는 뜻이었고 이번 주에 신규 진입을 했습니다. 어썸노즈 12계단 상승했어요. 이간의 양꼬치 압구정점 신규 진입했어요. 이간의 양꼬치가 여기도 지금 양꼬치집에서 좀 대세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고 압구정점이 생기니까 새로 오픈해가지고 바로 들어온 겁니다. 디슬로우 2계단 하락, 오마카세 오사이 초밥 2계단 하락, 떡도리탕 강남본점 1계단 상승, 카린지린 간의 스낵밥 뱅뱅 사거리점 신규 진입 새로 오픈이죠. 이간의 양꼬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압구정점 이건 대치점 신규 진입, 고백 규카츠 서울 강남점 9계단 하락, 메리고 라운드 스테이크 9계단 상승, 아라치 라운지 압구정 본점 7계단 하락, 우리집 만두 선능본점 7계단 하락, 은하수 이간의 양꼬치 선능역 지점 17계단 하락, 수장나베 선능점 신규 진입, 포사로 21계단 하락. 포사로 한번 볼까요? 포사로가 여기 있었네요. 지난주에 2위였는데 지금 21계단 하락을 해서 23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진미 평양냉면 지난주하고 동일. 은행골 노년점 신규 진입. 그러니까 은행골 노년점 같은 경우가 신규 진입했다는 건 뭐 여기가 새로 뭔가 인기가 있었다는 것보다는 30위권에 없었을 뿐인 거지. 또 50위권, 70위권 안에 또 항상 있는 맛집들 있잖아요. 여기가 한동안 또 50위권에 머물러 있다가 또 어차피 맛집이니까 다시 또 올라오고. 이게 지금 무한 반복이에요. 까폼 4계단 하락. 거북집 압구정 본점 신규 진입입니다. 코끼리 맨션 트라가 땀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계속 보고 있으면 이런 체크 이런 체크들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요거에 한번 집중을 해봤어요. 새로 오픈 버프 끝이라는 거 이해 갑니까? 새로 오픈을 하면 이렇게 네이버가 새로 오픈했어요를 주잖아요. 그런 버프를 받는 약 3개월의 기간에는 순위가 올라간다. 첫 번째 페이지 또는 상단에 막 있다가 3개월, 4개월, 5개월이 넘어가면 버프 기간이 끝나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내려갈 것 같죠. 실제로 그럴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정일면 삼성점 본점이 순위 받기라고 하잖아요. 순위 받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알고리즘에서는 50위권 안에도 안 든다는 뜻이야. 이게 몇 위였냐면 8월 22일에 정일면 삼성점 본점이 4위였습니다. 강남 맛집 4위였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다음 주에 13위가 되고요. 4위에서 13위 하면서 새로 오픈이 끝나고 떨어진 거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일면 삼성. 아직도 새로 오픈은 붙어 있지만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이제 끝나가면서 그 버프의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방문자 리뷰나 블로그 리뷰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좀 오랫동안 영업했던 찐맛집은 아직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플레이스를 이렇게 해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영수증 리뷰에 대한 답변도 안 달려 있고
새소식이나 쿠폰 이런 것도 활용 안 하고요. 소개도 두 줄밖에 없죠. 여기는 새로 오픈을 해서 아마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자마자 매출도 좀 많이 오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플레이스를 잘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놓쳐 있는 것 같고요. 오나 다이닝 도산점 여기도 8월 22일에 7위에서 8월 29일 24위 갔다가 지금은 없어요. 30위 안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오나다이닝 도산점 여기도 이 리뷰 개수만 보면 정말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곳이라는 느낌이 들고 새로 오픈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버프의 힘은 이제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8위 올리언즈 강남점 8월 22일에 8위였어. 그리고 8위, 3위, 그 다음에 지난주 19위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순위권 밖으로 빠졌습니다. 여기도 플레이스를 한번 보면 많이 아쉽죠. 이 새로 오픈 기간에 플레이스를 적극적으로 준비를 잘 해놔서 처음에 이 관심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그 기간인데 네이버가 딱 선물을 주면 대부분 사람 마음이 진짜 이게 새로 오픈이라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보다는 솔직히 이런 마음 있지 않을까? 아, 내가 매장 잘 준비했구나. 진짜 인기 얻었구나. 우린 성공했구나. 그리고 뭐 손님이 그렇게 막 들어오고 매출 빵빵빵 오르는데 네이버 들어와서 와, 우리 플레이스는 잘 관리돼 있나? 이거 들여다볼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매출 이렇게 빵빵빵 오르면 이거 잘못해가지고 내가 4개월 안에 일 점검 안 해놓으면 나중에 순위 떨어지고 매출 빠질 거야. 이런 생각 대부분 할까요? 안 하지 않을까요? 그냥 대부분은 다 이때의 이 순위가 내 순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8위 올리언주도 8위에서 3위 갔다가 19위 갔다가 이제 떨어진 거죠. 올라가는 힘이 있을 때는요. 이런 거 있지. 헬스장에서 내가 힘들게 올리는데 옆에서 강사님이 살짝만 톡 쳐줘.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매우 쉽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근데 올라가는 과정이었으니까. 근데 이건 이제 못 올라가. 올라가는 힘이 떨어지는 힘이야. 떨어지는 힘이 있을 때는 이거 어떻게 올리는 줄 알아요? 강사님이 혼자 힘 다 써가지고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만큼 이미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때 가서 어떻게 하면 올리지? 혹시 뭐 좀 이런 거 좀 도움 줄 업체 있나? 라는 생각들을 그때 가서 했을 때는 늦죠. 올라가는 과정에 있을 때 내가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마케팅 전문가나 또는 마케팅 회사랑 같이 이렇게 갔을 때 그걸 유지를 할 수 있는 기간들이 길어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 꺾꾸제비 초장집 9위였어요. 지난주에는 13위였고 끝이에요. 지금도 순위 밖으로 나갔어. 솔솥 포스코 센터점은 8월 29일에 25위였습니다. 아마 지금 느낌상으로는 이전에는 아마 상위에 있다가 이때가 버프가 좀 끝나는 기간인 것 같고 지금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도 한번 솔솥 포스코 센터점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비슷하죠. 우리 구독자분들의 플레이스보다도 대부분 못하지. 이 중요한 시기를 많이들 놓치고 있습니다. 새로 오픈 버프가 끝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느낌이 오나요, 전 팀장님? 근데 우리는 사실 알고 있었잖아. 근데 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데이터로 흐름을 눈으로 보는 거랑은 좀 체감하기 다르죠. 실제로 이렇게 순위 밖으로 밀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 네. 많다는 수치도 더 네.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는 이렇게 일로집이나 이간의 양꼬치 압구정점이나 이곳들도 지금은 버프의 힘이 좀 강한 기간의 상위에 있지만 지금 이걸 우리가 매주 체크를 하다 보면 또 몇 개월 뒤에는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흐름들이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면 항상 30위권 유지 어떠세요? 항상 30위 안에 있는 매장은 어떤 매장들일까? 정말 찐 맛집. 그 동네 사람이라면 다 인정할 수 있는 찐맛집들이 늘 상위에 있는 것 같지 않을까? 한번 볼까요? 을지다락 강남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를 측정한 게 지금 한 달 됐으니까 4주 내내 30위권 안에 있었다는 뜻이고요. 최저 순위가 10위였고 최고 순위가 1위. 그게 이번 주 순위입니다. 근데 항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한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됐으니 추이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성탁구 강남역 여기도 4주째 상위권이고 최저 6위, 최고 1위. 이번 주는 6위입니다. 은하수 4주째 최저 20위, 최고 2위. 이번 주 20위. 고베 규카츠 서울 강남 4주째 최저 16위, 최고 3위. 이번 주 16위. 오마카세 오사이 초밥 압구정점 4주째 최저 17위, 최고 5위. 이번 주는 12위예요. 아라치 라운지 압구정 본점 4주째 최저 18위, 최고 6위. 현재는 18위입니다. 진미 평양냉면 4주째 최저 24위, 최고 12위. 현재 24위예요. 아마 딸랏과 아라치 라운지는 새로 오픈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 더 지켜보면 진짜 찐맛집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새로 오픈했어요라는 버프로 올라와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2, 3개월 동안 이 안에서 을지다라, 감성타코, 은하수, 뭐 진미, 평양냉면이 항상 상위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정말 부동의 그런 곳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종합을 했을 때 총 30위 안에 늘 있는 곳들 자리를 내가 포기해야 돼. 그리고 30위권 안에 항상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번 주에만 30위권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7개의 자리는 또 다른 새로 오픈했어요가 등장을 하고 루틴이 돌면서 약 7개에서 10개 정도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나는 새로 오픈한 곳이 아니니까. 그럼 30위권 중에 10군데는 또 포기해야 돼. 그리고 나서 찐맛집. 여러분의 동네에 찐맛집들 머릿속으로 한번 세워보시면 최소한 10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곳들이 10개에서 예를 들어 한 30군데다. 그럼 이 30군데가 계속 한 50위권, 70위권 안에서 루틴을 돌고 있겠지. 그럼 내 자리는 30개 중에 또 한 10개는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럼 새로 오픈했어요. 10개 포기. 진짜 찐맛집 10개 포기하면 나는 10군데 안에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 동네에 수많은 카테고리, 돈가스, 파스타, 떡볶이, 분식집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못해도 이런 주요 상권 같은 경우는 1000군데 매장이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럼 1000군데 매장 중에 내가 노력으로 10위 안에 들어야만 그 남은 10자리를 가질 수 있다. 100대 1의 경쟁률입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너무 치열하네요. 근데 100대 1인데 진짜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 나머지 그럼 내가 100대 1을 차지했을 때 99군데는 이 플레이스 순위에 관심도 없고 방치하고 있는 걸까? 다 같이 똑같이 이거에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닐까? 최범 부장님은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만 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날짜까지 순위까지 보니까 와닿는 게 좀 다르겠죠. 이런 부분들을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봤다면 어떤 마케팅 업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주시면 저희가 올려드리겠다 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이라는 돈이 크게 느껴지다가도 이걸 딱 보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100만 원이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마음 바뀌지 않을까요? 사람 심리가.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예민하게 바라본다 그러면 100만 원에 올려준다는 거는 이건 사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내가 아는 만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올려준다 한들 이렇게 네이버는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 안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면서 내가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사기당할 일도 없고 또 그 업체를 원망할 것도 없고 모든 노력들은 이제 기울여야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 설명이 플레이스 순위를 상위를 보장해주는 그 업체를 찾으세요라는 게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플레이스 순위 상위 보장 업체는 사실상 사기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건전한 트래픽으로 올려드립니다라고 업체는 설명할지언정 네이버가 생각할 때 건전한 트래픽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이버가 생각할 때 실제 손님이 많이 가고 실제 손님들이 무조건 인정하는 매장이 순위가 올라가는 게 그게 건전한 거지. 손님은 안 가는데 트래픽이 10건 늘었던 집이 갑자기 이번 주부터 트래픽이 막 10만 건씩 늘었다? 그게 네이버가 원하는 찐맛집일까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네이버가 이거는 블럭 처리됩니다라고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는 있어요. 아직은. 그렇게 통해서 다들 그런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실제 매장은 그렇게 맛있는 집은 아닌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트래픽만 몇만 건씩만 쌓이는 곳 이런 곳들은 나중에 네이버가 또 차단시켜 버리겠지. 그럼 여기는 작업한 집이 되는 거야. 그럼 잘못 블럭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영원히 플레이스 순위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계속 이 플레이스 순위의 흐름을 보면서 야, 내가 진짜 노력은 뭘 기울여야 되는 거구나. 이런 영감들을 같이 한번 받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늘은 강남 맛집을 정리했잖아요. 다음 주는 홍대 맛집을 한번 또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면 또 한 달이 흘리겠죠. 다시 또 강남 맛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럼 또 그때 가서 지금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 아마 숲이 보이는 시점이 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주 동안 이 기획을 한번 참여해보니 전 팀장님 어떤 느낌 드십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달 후에 다시 강남 맛집이 돌아오는 순간이 궁금한데요. 그때도 지금 새로 오픈했어요 버프를 받고 있는 곳들이 똑같이 순위가 하락될지 아니면 버프 기간을 정말 잘 활용해가지고 안정적인 플레이스로 구축해 놓으셨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는 저희 지금 하면서 나타난
매장 음. 점주분들께서 과연 보고 있으실지,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도 궁금합니다. 맞아. 이거를 계속 이제 갈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진짜 저거 좋다, 저 괜찮은 것 같다, 계속 좀 꾸준히 누적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바가 되게 많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오늘 세로 오픈과 항상 유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이점을 잡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 한 달 동안에는 어떤 특이점이 좀 눈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두 달 뒤에 이런 흐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보이는 그 시각을 같이 좀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 그러면 또 그 특이점들을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그 포인트에 맞게끔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매주 플레이스 순위 맛집 점검,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저는 박 대표였고요. 저는 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